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전히 올리는 영상입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회복이 좀 좋아요. 그죠? 회복이 좀 좋고, 보면 또 긍정적인 건 이렇게 보시면 좀 글로벌 유동성 지표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 얘가 이제 올라가면은 비트코인이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도미넌스가 다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렸던 대로 이 구간을 어쨌든 하방으로 이탈을 했고, 그 다음에 이 하방으로 이탈한 지점에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리테스트를 했지만 실패했고 빠진 다음에 이렇게 된 모습이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이 가능성보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도미넌스가 오르더라도 알트를 좀 모으는 것도 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계속 여기서 이 구간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박스권을 유지를 길게 하면 그 기간 동안 계속 천천히 모아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올라가다가도 아직까지는 이러한 저항에서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이렇게 놀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가능성도 있고, 여기서 뚫고 박스권 주다가 이렇게 올리는 모양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우리가 천천히 모아갈 시간은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이 중요해요. 이렇게 올라도 어차피 사람들은 그러고 말겠지 이러고, 생각보다 알트들도 이렇게 리플이나 이런 요즘 이슈 있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 빼고는 생각보다 알트들이 좀 지지부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알트를 안 보거나 아니면 요런 알트들을 보거나 아니면 비트코인을 보거나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트 이더를 보는 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그것 외에도 알트들을 좀 같이 겸사겸사 봐주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스타 같은 경우도 보면 여기서 차트가 이렇게 이제 좀 확대를 해볼게요. 보면 이동평균선끼리 이렇게 만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가격이 빠지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오르게 되면 이렇게 튀어오르는데, 이게 이후에는 여기가 이제 리테스트를 얼만큼 하느냐, 리테스트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스텔라 루멘도 마찬가지 이렇게 저항을 맞고 빠지는 상황이고요. 리플도 본인의 이슈로 가기 때문에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리플이 어쨌든 정말 저 구간을 만약에 탈출한다라고 하면, 제가 영상에서 진짜 많이 남겨드렸듯이 이 리플에 대한 차트를 진짜 많이 남겼잖아요. 근데 얘가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이제 수렴을 했던, 그리고 평행 채널에 있던 놈인데, 여기서 이 수렴이 보시면 요 하방으로 이탈했다가 다시 지금 저항대에 걸린 모습이거든요. 얘도 요 위로 안착해서 다시 이런 식으로 모아준다라고 하면 모아줄만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얘는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이 휩소가 되고 그 다음에 올라타면서 이런 식으로 가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요게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넓게 본다면 이러한 식의 수렴에 위치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되게 희소식이다라고 볼 수 있죠. 리플의 홀더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이다. 진짜 리또속 하면서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했지만 이제 여길 뚫고 이렇게 매물대 쌓는 과정하면 이거는 좀 굉장히 좋은 형태로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랑 비슷한 예제가 뭐가 있냐면,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이 이때를 잘 모르실 거예요. 도지코인이 워너마켓에 상장될 때만 아시는데 여기가 옛날에는 없었어요. 워너마켓에. 이때랑 되게 좀 비슷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요. 자, 보시면 도지코인이 이때는 이러한 시절이 있었어요. 도지가. 그래서 여기를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요거를 이런 구간에서부터 이렇게 긋고요. 그렇죠? 이렇게 긋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그으면 이러한 수렴의 형태가 만들어졌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여기가 수렴 하단부라서 진짜 좋은 매수 구간이다 생각해가지고, 이때 제가 도지를 이때부터 이렇게 매수를 해서 저희 부모님이 그때 도지가 4원 때 매수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밑에 빠질 때가 딱 이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오랜 수렴을 하고 있어서 여기를 지키겠지 했다가 한 번 이렇게 쫙 뺀 다음에, 이게 주봉이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캔들이 3, 6, 9, 12, 그러니까 12주 정도를 밑으로 휩소 처리하게끔 빠졌다가 그걸 이 급등으로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리플도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보세요. 얘도 여기서 빠졌잖아요. 빠진 순간부터 거의 3, 6, 9, 10, 한 10주 정도 됐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좀 더 눌림목 때 버티다가 갑자기 소송 그 이슈가 끝나면서 빵 올랐다가 눌림 주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리면 정말 도지랑 비슷한 차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제가 리플릭스 찍으면서 도지의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이더리움이 ETF가 소문에 매수하고 뉴스에 매수하는 유형의 이벤트가 될 수 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저번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기대감 동안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면
이슈에 팔아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금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만약에 계속 오르는 거라면 금리 인하 막상 됐을 때는 오히려 빠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데 항상 모든 대형 호재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더리움 ETF라는 거 역시도 굉장히 큰 재료인데 얘가 지금 이런 식으로 시장이 빠졌잖아요. 그 과정에서의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딱 된다. 그러면 이걸 추세의 변곡을 엄청나게 돌릴 수가 있다. 이제 우리가 이전에 이때쯤에 처음 누가 들어왔냐면 블랙락이 처음에 비트코인에 들어온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반등을 시켜줬는데 그때도 이제 어떻게 된 상황이었냐. 가격이 쭉 빠짐과 동시에 이때 이제 말아 올렸을 거예요. 블랙락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러한 변곡을 주는 요인에 블랙록의 참가가 있었다. 그래서 또 엄청나게 그때 호재였잖아요. 그것처럼 지금도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이더리움 현물 ETF를 되게 많이 생각하는데 그게 지금 이런 시점에 지지부진할 때 사람들이 패닉셀이 많이 나온 상태에서 온다? 그랬을 때는 이슈에 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항상 모든 재료를 볼 때 그렇게 보면 웬만하면 적중률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항상 그래서 이게 인간의 심리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매크로적인 부분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심리, 대중의 심리 이런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해석을 한다면 좀 더 잘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LMACD라는 지표인데요. 보면은 이제 비트코인이 일봉으로 봤을 때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 그때부터 이렇게 로켓을 쏘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쵸? 이런 식으로. 근데 얘가 지금 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다가 갑자기 팍 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건데 저도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아까 제가 언급했던 글로벌 유동성이랑 비슷한 그 부분인데요. 마찬가지로 유동성은 요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고 있는 사이클이라 여러분들이 이제 자산시장 자체도 2025년을 바라보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또 보게 되면은 알트코인에 대한 리테스트인가? 이거 하락 추세선 아니야? 바뀌었기 때문에 상승 추세선인데 밑에 빠졌기 때문에 이게 상승해서 하락으로 전환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문제는 이거는 테더의 도미넌스라는 거. 그래서 얘는 여기서 저항을 맞고 밑으로 빠지게 되면 오히려 코인들은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의 도미넌스가 점점 줄어든다라는 것은 스테이블이 늘어나는 것보다 뭐가 더 늘어난다? 코인들의 시총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 시총에서 스테이블 코인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낮아진다라고 하는 건 반대로 뭐다? 코인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차트 보면 이제 이런 차트도 볼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해시레이트가 여기서부터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감기가 되고 가격도 떨어지고 하니까 채굴자들이 이제 못 버티는 거예요. 그쵸? 버티던 채굴 회사들이 채굴기를 끄고 있기 때문에 해시레이트가 줄어드는 거죠. 이러면 남아있는 애들은 보상량 자체는 늘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다라는 것은 그래도 손해를 보면서 남을 수 있는 곳과 더 이상 못 버티는 쪽이 이제 항상 나뉘어요. 반감기가 되면. 그럼 얘네들이 다 끄고 항복이 나온 다음에 이제 리본이 바이가 뜨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항복을 할 때쯤 되면. 그렇죠?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러면서 버틴 채굴자는, 그것까지도 버틴 채굴자는 그때부터는 비트를 안 판다는 거죠. 왜? 채굴 원가 이상까지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 채굴 원가 굉장히 채굴 원가에 비해서 지금 가격이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중에는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메이저 알트코인에 대한 도미넌스는 오히려 추세선을 기점으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 우리가 보면은 알트 시즌이 조만간 오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시총에 대한 도미넌스가 이때 많이 올랐지만 많이 빠졌고 여기서 우리가 다시 올리게 되면서 20% 가까이 올리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면 되고, 자,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정말 많은 유입이 왔는데요. 지난주에 약 11억 달러가 유입이 됐고 독일발 매도 압력을 흡수했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보면은 최근에 가격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기관 수요는 여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에 맞서서 보면 홍콩도 여전히 한 달 대비 28.6%가 증가하긴 했지만 비트코인 개수로만 보면 턱없이 부족하긴 해요. 좀 더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미국이 주도권을 잡을 것이다. 중국이 다시 잡는 일은 거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미국이 들어옴으로써 바뀌는 운전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이 긍정적 외부 전망에 반등했다 이런 건데, 보면 반등 랠리 이유가 인플레이션 둔화, 그리고 금리 인하 전망 등 긍정적인 거시경제 상황과 독일 정부의 보유 비트코인 매도 완료, 그리고 현물 자금 유입 등으로 예상된다 이러는데, 일단 제일 큰 거는 여기서 얘네가 다 소진을 했고, 이 과정에서 개미들이 패닉셀이 엄청나게 나온 것을 이 기관들이 다 먹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제가 계속 시장을 떠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결국 이런 식으로 다 먹거든요. 코인은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간적 여유를 두고 천천히 매수를 하는 방식이 지나고 보면 가장 좋은 방식이었더라고요. 이 불안감을 극대화됐을 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현금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것이 결국은 천천히 매수하는 방법이 가장 좋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ETF에 3.11억, 3.11억의 순유입이 나왔다. 그래서 6거래일 연속 유입세다 이러는데, 그 중에서도 블랙록이 1억 달러가 넘는 금액이 들어왔고, 피델리티 역시 1억 달러가 넘는 금액이 들어왔고, 심지어 그레이스케일까지도 순유입이 일어났기 때문에 3억 달러 이상 순유입이 발생한 것은 6월 5일 이후 처음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보면은 결국 우리에게 참 긍정적인 상황으로 나중에 다 바뀔 거라고 보니까 조금만 더 우리 힘내서 주말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